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펠리츠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온스당 2,0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현재 1,600달러 수준을 나타내면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금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유동성도 유동성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시장의 버블을 관리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해지 수단으로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 네. 현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몇 차례 좀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현금보다. 현금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현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앉아서 손해보는 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해지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게 지금은 금이 맞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금 관련돼서 금 현물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그래도 저도 쓰는 게 KLX 금시장 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금시세 투자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KLX를 이용하는 게 가장 수수료 측면에서 세금도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는 쪽도 한 번쯤 언급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돼서 그래도 금 관련된 종목으로 보게 되면 고려아연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재련 관련된 쪽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아연이 한 42%가 되고요. 연이 20%대 그리고 금이 7%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매출 구성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못 봤는데 그래도 찾으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금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좀 꺾이긴 했는데 기조상으로는 반등세가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모멘텀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쪽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회사인 캠코의 지분을 한 35%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신규로 동박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뜨거운 사업이라고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쪽에서 성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 구성에서 아직 뚜렷한 비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쪽에 대한 성장 동력을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양호한 모습들이었고요. 시클리컬 업종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관점들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8천억대로 5% 증가한 모습들 올해는 한 8,300억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선방하는 흐름들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모멘텀을 가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 비중은 7% 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내부적으로 또 성장의 모멘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 생산하고 있는 캠코의 지분을 35% 갖고 있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직접 고려아연에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아연의 기술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려아연 몇 등급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잠깐 또 그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또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네. 앞으로 이제 미래 얘기지만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피해 2차 전지를 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또 고려아연이 담당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아마 모멘텀이 가세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떤 기대감과 함께 실적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45만 원대다 미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보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50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1만 5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2등급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에 대해서 최근 디자인은 우리가 보니까 정말 좋아진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주식을 사셔야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예.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친환경차 관련돼서 아직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괜찮게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T 모티브라는 회사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핵심 부품 쪽에서 이제 친환경 모터, 게다가 이제 계기판, 샤시, 에어백 이런 쪽에서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이어지는 회사고요. 특히 방산 제품도 같이 있죠. S&T 그룹이다 보니까 방산 제품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총, 권총, 기관총 이런 어떤 총류와 관련된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꾸준한 편이죠. 꾸준한 모습들 쪽에서 지금 부각받는 쪽은 친환경 모터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모터 관련된 쪽이 30%대, 엔진 부품이 26%대다 보니까 솔직히 자동차 부품 쪽에 강점을 둔 회사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구동 모터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 연료 전지차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서서히 앞으로도 부각에 그리고 또 성장 동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GM이라든가 현대 기아차 그리고 푸조 시트로엥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에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만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난 흐름에서 2021년도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앞으로 도입을 해서 이를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현대 기아차는 지금 알게 모르게 유럽 쪽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차의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실적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작년 실적이 좀 위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순이익이 그를 못 따라온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작년의 일시적인 흐름들이었고 어떤 회복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이 1조 원대가 넘어갈 걸로 보이면서 8%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영업이익은 5% 늘어서 네. 한 930억 정도 그리고 특히 순이익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빠른 또 확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에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폭은 한 자릿수기 때문에 크지는 않거든요. 네. S&T 모티브 몇 등급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어떤 친환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직 가세가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실적 흐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재평가가 받아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주당 순자산도 52,000원대가 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저평가도 눈에 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44,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부담이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한 55,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5,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인가요? 둘 다 겸비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렇군요. 성장 측면들은 아직 어떤 지금 형성되고 있는 현대기아차 쪽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확인이 돼서 라인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다 가치주의 모멘텀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PBR이 0.87배, PR은 12개월 예상 8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주의 모멘텀을 겸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실적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수소연료차, 전기차, 현대기아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 S&T 모티브 2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7개 대장주를 증시 약세 국면에서 잡아야만 한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주식시장 고점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지금 이제 또 회복 국면이 들어가는 쪽에 다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사에서 나왔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장주 측면들이고요. 게다가 시장 대비해서 차별화된 종목들을 이런 시장이 약할 때 사자라는 개념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 삼성 SDI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매출상으로는 아마 소형 전지가 아직까지도 70%가 넘는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소형 전지다 보게 되면 노트북부터 스마트폰까지 이쪽을 담당하는 라인이겠죠. 근데 그쪽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은 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폴더블 폰이나 그리고 또 5G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흐름들, 물론 현재는 위축기의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라인업 구성들은 올해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어떤 소형 전지 쪽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중대형 전지 관련된 쪽은 전기차 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들, 특히 유럽에서 올해 벌써 1월 달부터 보여줬듯이 폭발적인 판매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숙제도 있죠. ESS 관련된 사업들을 재정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직 소재 관련된 쪽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좀 탈피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8,600억대까지 나오면서 한 180%,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복세와 함께 2018년도 수준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이를 지금 반영하는 수준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실적 흐름들이 이를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확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받는 PER을 봤을 때 네. 국내 관련주들 PER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상당히 낮죠. 글로벌적으로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삼성 SDI 등급 설정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2등급 정도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매수가로 봤을 때는 한 지금 32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그 단기 메리트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목표가는 3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 IT 그리고 2차 전지, 전자결제 쪽 무르지져 주셨던 대표님이신데 오늘 한 가지 종목 대장주로 삼성 SDI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2등급 설정했고요. 32만 원 이하의 매수가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37만 원, 손절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